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예고하는 듯한 표현을 한 뒤에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의 대변인은 북한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이 한국의 언론들은 북한이 핵실험보다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주일 전쯤이 되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미사일을 만약에 발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요. 동창리에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아무 데서나 발사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 발사대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북한이 67m짜리 우리가 흔히 로켓을 우주로 발사시킬 때 아주 높은 발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도 발사대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를 주입하는 그런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일주일 전쯤에는 포착이 되는데요. 과거에도 북한은 광명성 2호를 발사할 때는 발사 하루 전에 예고를 했고요. 광명성 3호를 발사할 때는 한 달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이 은하 3호라고 불리우는 장거리 미사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으로 봤을 때 KN-08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ICBM은 12,000km를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기권을 뚫고 들어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마찰에 의해서 대기 마찰에 의해서 고열이 나서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이 과연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에 그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가 개발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정확하게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타격한다 이런 부분보다도 적어도 미국의 서부 해안,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이 있는 본토까지만 보낼 수 있다라는 능력만 보이게 되면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이 가시적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군사적 대응으로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북한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플루토늄을 영변 원자로에서 추가로 추출을 했고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등을 통해 가지고 원전을 현재 원자력 그러니까 핵폭탄을 한 22개 정도를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6개나 7개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핵폭발의 위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미국의 정보기관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든 핵실험을 하든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하든 두 가지를 하든 그 순간에 한마디로 8.15 남북 합의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고요. 북한이 그렇게 했음에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라든지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한다든지 금강산 관광이나 오이사 조치를 해제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 통일부나 국방부는 지금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확성기를 트느냐 안 트느냐. 그것을 도발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아직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나 국방부는. 자, 우리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을 9월 2일날 오찬을 하고 9월 3일날 열병식에 참가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같이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한 게 엊그제인데 북한은 지금 9월 28일날 시진핑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아마 9월 그 이전에 9월 한 26일이나 오바마하고 시진핑이하고 회담을 할 겁니다. 그 다음 한국 대통령은 또 유엔 총회 첫날 연설을 하고요. 또 10월 16일날 오바마하고 회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에 관계되는 거라고 미국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쏴버리든 미사일은 결국은 핵과 미사일을 연결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미사일만 한다 그러면 인공위성이 불과한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 단계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핵을 얹어가지고 쏘면 미국의 핵폭발을 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당연하고요.
때문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갖다가 하기로 했다. 뭐 통일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북한이 실험을 해버리면 이 두 분이 이야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바마와 시진핑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또 박 대통령과 오바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요. 북한은 이거 하나로 지금 한국이 닦아놓은 중국과의 관계, 근데 중국은 북한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사실상으로 방치를 할 겁니다. 만약 북한이 이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중국이 북한을 보고 자 국경에 군대를 주둔시키며 또 북한에 있는 중국 대사를 소환하고 이러면서 너네들하고 외교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다.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고 중국이 북한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 칼럼을 보면 중국 사람들은 겉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르게 기속말로 중국의 주석이나 이런 사람이 다른 나라 대통령 보고 속닥속닥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녹아가지고 뭐가 될 줄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안면 몰수는 또 해버린다는 거죠. 중국이 극진하게 만찬을 대접하고 뭐 옛날 고사 성어를 갖다 인용하고 시를 읽고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기에 속삭이고 이런 거는 중국 사람 특유의 돈 안 들어가는 내 별로 손해볼 거 없는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겁니다. 자, 북한이 미사일 하나 쏘는 순간에요. 곤란해질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8월 25일 남북 판문점 회담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NSC, 뭐 국방부, 통일부 등은 앞으로 북한이 쏜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매뉴얼로 정해놓고 있는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쌓았을 때 제일 화가 나고 위협의 대상자는 미국입니다. 한국보다는요. 장거리 미사일. 한국은 뭐 장거리 미사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일반 미사일이나 장사포로도 충분하고요. 미국 보고 그러는 건데 미국 보고 북한이 시비를 걸었을 때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가 시험대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자, 전번에 북한이 한국을 보고 시비를 걸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을 경고하면서 전략자산이라고 불리는 B-2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같은 신형 무기들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 합의가 되는 바람에 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괌까지 갖다 놨죠. 본토에서 세 대를 괌에 배치를 했습니다. 빨리 오게요. 괌에서는 뭐 서울까지 금방 오죠. 자, 여기에 이제 입장이 바뀐 겁니다. 당시에는 한국이 북한이 시비를 거는 데 대해서 전쟁 위협까지 갔을 때 미국이 우리는 북한에 격퇴하는 어떤 공동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이까지 힘을 보여줬죠. 이제 북한이 미국을 협박할 때 동맹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호적인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보다 미국이 뭐 수백 배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기대어서 동맹이 되어 있지만은 그 집단적 자위권 일본하고 미국하고 맺은 거는 뭔가 하면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집단적 자위권 협상을 했다면 그걸 지금 한국까지 같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세 나라가.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공격을 받은 걸로 간주하고 같이 공격하고 한국이 공격을 받았다면 만약에 일본도 미국도 같이 싸운다. 이게 집단적 자위권 아닙니까? 미국은 삼각 안보 구도를 그렇게 만들자는 거고 한국은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중국을 의식해서요. 자, 이런 단계인데 이제 일본 빼고 미국과 한국 간의 상호 안보 조약, 즉 동맹이 맺어져 있습니다. 군사 동맹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협박을 받을 때 한국은 미국 편에 서서 북한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 원할 만한 충분한 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가 안 쏘는가에 대해서 격추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사드를 배치시켜서 북한이 쌓았을 때 중간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에 여기 평택쯤에서 이 원래 올라갈 때 맞춰야지요. 올라가 갖고 저기 대기권을 지나 성천권으로 올라가 버리면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맞추니까 한국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대가.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 측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난 중국에 갔을 때 흥분이나 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의 반대나 또 중국이 우리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건데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저지를 때
과연 중국이 우리 쪽에 힘을 실어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찰할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말 10월 중순까지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이죠. 그 전후로 해서 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일찍 쏠 거라고도 예측을 했죠. 왜냐? 기왕이면 시진핑하고 오바마 만나기 전에 쏴야 시진핑하고 오바마하고 테이블에서 밥 먹을 때 북한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 무대에 올랐는데 슬기롭게 돌파할 전략들을 잘 준비하기를 기대합니다.